윤지우,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 못해. 도대체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의 차가운 오후였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인천 바다가 잿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겨울 바다는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65세의 윤서진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은빛 단발머리가 창밖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똑똑 노크 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32살 외동딸 윤지우가 들어왔어요. 베이지색 재킷 차림의 지우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회사 일. 아니요.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며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정말? 어머, 우리 딸이 드디어.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딸의 결혼 소식에 서진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었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회사를 이끌며 딸을 뒷바라지했죠. 이제 딸도 나이가 32.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지우가 또 망설였어요.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 했습니다. 말해봐. 재벌 2세? 의사, 변호사? 서진이 웃으며 추측했어요. 칼국수집 사장이에요. 순간 서진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잘못 들은 거겠죠. 뭐? 칼국수집이요. 인천 송림동에서 할매 칼국수라고 작은 가게 운영하세요. 이름은 한준혁이고요. 35살이에요. 2년째 만나고 있어요. 서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저 진심이에요, 엄마. 칼국수 집이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칼국수집.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년이나 만났다고. 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서진이 돌아서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았으니까요. 당연히 반대하지. 칼국수 집 사장이라니. 지우야, 너 제정신이야. 엄마,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좋은 사람.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그 남자가 뭘 노리는지 생각 안 해봤어? 준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봐. 윤서진 제약회장의 외동딸.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서진이 책상으로 돌아와 딱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뒤에 있는 돈을 보는 거야. 엄마는 준혁 씨를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만날 필요 없어. 당장 헤어져. 싫어요. 뭐? 전 준혁 씨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 허락 없이도요. 지우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윤지우,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 못해.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어머니와 딸,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는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안 봐요. 돈만 보시잖아요. 전 결혼할 겁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 둘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서진은 액자를 쓰다듬다가 조심스럽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50대 중반의 김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조사 끝났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한준혁 신상 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한준혁, 35세 인천 송림동 할매 칼국수 운영, 월세 20만 원, 3개월 연체 중, 통장 잔고 180만 원, 가족 관계, 치매 초기 어머니 68세, 자폐 스펙트럼 남동생 30세, 대학 중퇴, 과거 빚 이력 없음, 평판 동네에서 착하다고 알려짐. 서진이 파일을 탁 닫았어요. 역시 그렇군. 회장님? 월세도 못 내는 남자가 우리 딸을 만났어. 계산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야.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동네 사람들 인터뷰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모두들 착한 사람이라고. 겉으로만 그런 거지.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내가 70년 살면서 제일 많이 본 게 그거야. 서진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김 비서실장을 돌아봤어요. 낡은 옷 좀 구해줘. 네, 무슨 옷 말씀이신가요? 노숙자 할머니들이 입을 만한 거, 찢어지고 낡은 거. 김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리고 송림동에 여인숙 하나 잡아줘. 익명으로 일주일치 예약하고. 회장님, 직접 가시려고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구는지 봐야 본성을 알 수 있어. 사람은 그럴 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 그래도 지우를 지켜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서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딸을 향한 절박한 사랑이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서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 바다를 오래 바라봤어요. 파도가 반복해서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야 해. 이렇게라도.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역시 없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을 굳히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일주일만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그렇게 서진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이었죠. 회장실 옆 작은 휴게실에는 김비서 실장이 준비해 둔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쇼핑백 하나, 그 안에는 낡고 찢어진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진이 쇼핑백을 열어 하나씩 꺼냈습니다. 때 묻은 회색 패딩, 여기저기 찢어진 자국이 있었어요. 구멍난 검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거의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었죠. 낡은 털모자, 색이발에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걸 정말 입어야 하는구나.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에 자신이 보였어요. 6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초라한 차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정장을 벗었어요. 패딩을 입었습니다.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옷 냄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옷의 냄새였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발이 불편했어요. 구멍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털모자를 눌렀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게 나야? 서진이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발머리는 털모자에 가려졌고 값비싼 정장 대신 누더기 같은 패딩이 몸을 감쌌어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워야 해. 서진이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손가락에 흙을 살짝 묻혀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점점 노숙자처럼 변해갔어요.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평소 꼿꼿하던 자세를 일부러 구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오전 8시, 서진은 인천행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어머, 한 아주머니가 코를 막았습니다. 젊은 남자 직장인은 자리를 옮겼어요. 멀찍이 떨어진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서진은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노숙자들이 매일 겪는 일이구나. 며칠간 씻지 않은 옷에서 나는 냄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서진은 70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인천으로 가까워졌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방 속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첫 방문, 관찰 화요일, 금요일, 지속 방문, 반응 확인, 토요일, 종합평가 일요일, 최종 확인. 일주일이면 충분해. 사람은 일주일이면 본색이 나오니까. 오전 10시, 서진은 송림동에 도착했어요. 차이나타운 입구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빨래가 줄에 걸려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알려준 여인숙을 찾았어요. 송림 여인숙이라는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70대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얼마예요? 서진이 목소리를 일부러 쉬게 냈습니다. 25,000원 선불. 서진이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3층 302호 공동 화장실이야. 씻으려면 1층에 있고. 알겠습니다. 서진은 열쇠를 받아 들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TV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서진이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평생 이런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깨끗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잤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우를 위해서야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서진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진은 여인숙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알려준 대로 걸었어요. 왼쪽 골목, 오른쪽 모퉁이, 다시 직진.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할매 칼국수 손글씨로 쓴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테이블이 5개, 벽에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칼국수 4,000원, 수제비 4,500원, 순대 4,000원. 참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서진은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라한 노숙자 할머니. 그게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어. 정말 이래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 흘리며 나가던 지우의 모습.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 아니야, 확인해야 해. 그 남자가 정말 지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 건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칼국수 끓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진은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일주일간의 시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6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바쁜 시간이었죠. 서진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어머! 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젊은 여자 손님은 대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중년 남자는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어요. 서진은 그 시선들을 다 느꼈습니다. 따가웠어요. 마치 온몸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카운터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깨끗한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정직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한준혁. 서진이 그를 관찰했어요. 준혁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준혁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주저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다른 손님들처럼요. 하지만 놀랍게도 준혁의 얼굴에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준혁이 카운터를 나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춥죠? 얼른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편하실 거예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혁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물티슈가 놓여 있었고 바닥도 반질반질했어요. 벽에는 손님들이 쓴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 덕분에 오늘도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최고 칼국수집 준혁아. 항상 고마워. 영자 할머니. 연기인가 동네 사람들까지 다 짜고 치는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손부터 좀 닦으세요. 밖에 춥죠? 서진은 물수건을 받았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얼어붙었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가락 끝까지 스며들었어요. 일부러 이러는 건가? 첫날이니까. 서진은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준혁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면을 삶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가져왔어요.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제비도 몇 개 들어 있었고 김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후 불어서 드시고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준혁이 손을 저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요. 편히 드세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준혁이 다시 한번 웃고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서진은 칼국수를 내려다봤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천천히 한 모금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맛있네. 서진은 놀랐습니다. 정성 들여 끓인 국물이었어요. 면도 쫄깃했고 수제비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첫날은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 며칠 더 봐야 해. 칼국수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준혁이 카운터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내일 또 오세요.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준혁이 아직도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골목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 내일부터 제대로 시험해야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뱃속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착한 사람인 걸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몰라. 더 봐야 해.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여인숙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낡은 이불은 얇았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제 본 준혁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에 자신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가야지. 일요일인데 가게 문을 열었을까? 밖으로 나왔어요.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골목을 걸어 할매 칼국수로 갔습니다. 가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여는구나. 서진이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안에는 어제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일요일 점심시간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머, 어제 그 사람 또 왔네. 한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자기 쪽으로 당겼어요. 서진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오늘도 깨끗한 흰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어제 본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놀랐어요. 하루에 수십 명의 손님을 보는 식당 사장이 노숙자 할머니를 기억하다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준혁이 또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서진이 앉자 준혁이 물었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어제 칼국수 드셨으니까. 오늘은 순두부찌개 어때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준혁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60대 부부가 앉아 칼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역시 준혁이네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 그러게 우리 몇 년째 다니는 거야? 한 7년? 준혁이 참 착해. 우리 손주 돌잔치 때 음식 해준 거 기억나? 그럼 돈도 안 받으려고 했잖아. 서진이 귀를 기울였어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장사 안 됐을 때 준혁이가 도와준 거 알아? 응, 쌀 한 포대 갖다 줬잖아. 그것도 몰래 나중에 알았어. 서진은 계속 들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어제도 본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네. 서진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서진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준혁이 순두부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뜨거워요. 준혁이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 한 공기도 함께 놓았어요. 밥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서진은 순두부찌개를 받습니다. 두부가 보들보들했고 계란도 들어있었어요. 파도 송송 썰어서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서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안 받는 손님에게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준혁아, 아저씨, 어서 오세요. 칼국수 하나. 네, 금방 해드릴게요. 남자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진과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준혁이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요즘 장사 좀 어때? 그냥 그래요, 아저씨. 월세는 냈어?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이요. 이번 주 안에 낼 거예요. 또 밀렸구나. 걱정이다, 진짜. 괜찮아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서진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월세를 아직도 못 냈어. 김 비서실장의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3개월째 월세를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 형편에 나한테 공짜로 밥을 주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응, 잘 먹을게. 근데 준혁아, 너 진짜 착하긴 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외상도 너무 많이 해주고. 아저씨, 다들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살아야지. 저는 괜찮아요. 엄마랑 동생은 어떻게 하고? 준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은 알겠는데, 에휴.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은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엄마랑 동생. 치매 어머니와 자폐 동생이지. 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어요. 준혁은 혼자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베풀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이유로?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평판 관리. 나중을 위한 투자? 순두부찌개를 다 먹었습니다. 서진이 일어서려는데 준혁이 다가왔어요. 벌써 가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혁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봉지 안에는 김밥 2줄이 들어있었어요. 저녁 드실 때 드세요. 춥고 배고프실 텐데.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안 돼요. 쉰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먹으려고 싼 건데 남았어요. 그냥 버릴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날씨 정말 춥더라고요. 서진은 봉지를 들고 문을 나왔어요. 밖은 정말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서진은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갓 산 김밥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추워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밥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대가 없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지?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나야. 회장님, 어떠십니까? 한준혁, 그 사람 과거에 뭔가 더 없어. 사기 전과라든지 빚대 먹은 이력이라든지. 없습니다. 깨끗해요. 오히려 남들한테 돈 빌려준 기록만 있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계속 지켜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밥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김밥이었어요.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주다니. 서진은 천천히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심하게 굴어야겠어. 그래야 진짜 모습이 나올 거야.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진은 세 번째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준혁은 환하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김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서진은 놀랐어요. 김밥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국밥 어때요? 준혁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월요일 점심이라 손님이 꽤 있었어요. 준혁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도 신경 쓰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물 더 필요하세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날로 가까이 자리 옮겨드릴게요. 서진은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어요. 아니, 오히려 서진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고 고기도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몸을 데웠습니다. 정말 맛있어? 서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혁의 음식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값싼 재료였지만 정성으로 맛을 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내일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돼. 그때 보자.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준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봐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하지만 뱃속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혹시 정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하지만 확신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그 미소, 내일 또 봐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서진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험이야. 제대로 본성을 봐야 해. 거울을 봤어요. 며칠간 씻지 않아 얼굴에 때가 더 묻었습니다. 머리도 더 헝클어졌어요.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서진은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가게는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또 그 반응이 나왔어요. 아, 또 왔네. 냄새 진짜.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변함없는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좀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준혁이 바쁘게 테이블을 치우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서진은 앉았습니다. 준혁이 물수건과 물을 가져다 줬어요. 오늘 칼국수 드실래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 먹다가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서진이 크게 트림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젊은 남자 손님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밥 먹다 체하겠네.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크게 트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준혁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화를 내겠지. 손님들도 불편해하는데.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속이 불편하신가 봐요.
화가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혁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 소화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드세요. 속 좀 편해지실 거예요. 준혁이 물과 함께 소화제를 건넸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저런 손님은 좀 다른 손님들 생각도 하셔야죠. 준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다시 서진에게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서진은 소화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린 게 아니라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지는 5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심한 시험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분명 화낼 거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반갑게 맞았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여전히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칼국수 드릴게요. 어제 속 불편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어제 일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어요. 서진은 먹다가 일부러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며 물컵을 놓쳤어요. 콰당, 물이 테이블에 쏟아지고 바닥까지 흘렀습니다. 아, 옆 테이블까지 물이 튀었어요. 한 손님의 바지가 젖었습니다. 아, 이런. 손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서진은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준혁은 서진을 먼저 봤어요. 손을 다쳤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손 베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걸레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바지가 젖은 손님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세탁비 드릴게요.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에휴, 됐어요. 그냥 갈게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준혁은 바닥을 말끔히 닦았어요. 그리고 새 물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엔 제가 여기 놓을게요. 편하게 드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없었어요. 그저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진은 6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극단적인 시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은 분명 한계를 보일 거야.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이 들어가자 준혁이 웃었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춥죠? 변함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칼국수를 먹다가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놓았어요. 와르르. 칼국수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 쪽이 아니라 옆 테이블로 쏟아졌어요. 젊은 여자 손님의 흰색 코트에 빨간 국물이 잔뜩 튀었습니다. 야!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거 새로 산 코트인데 어떡해요? 여자 손님이 울상이 됐어요.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네 진짜 왜 저런 사람을 계속 받아주는 거야? 서진은 여전히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화를 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여자 손님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세탁비 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세탁비요? 이거 명품인데요. 어떡할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이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만 원을 꺼냈어요. 세탁비입니다. 세탁이 안 되면 새 코트 값이라도 드릴게요.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여자가 돈을 받으며 투덜거렸어요. 기분 진짜 나빠요. 다시는 안 와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인근 상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소란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저 노인네 그만 받아. 맨날 사고만 치잖아. 아저씨,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상인이 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돈도 안 내면서 민폐만 끼치고. 이게 맞아? 준혁이 황급히 상인을 말렸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제발. 뭐가 괜찮아? 5만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상인이 화를 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인이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내쫓겠지. 5만 원. 월세도 못 내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준혁이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많이 놀라셨죠?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웃고 있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준혁이 새 칼국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서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칼국수를 조심스럽게 떠서 서진에게 먹여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티슈를 건넸어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구석 테이블에 박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칼국수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준혁이 문까지 배웅했어요. 어르신, 내일도 오세요. 걱정 마시고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서진은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가 뭘 한 거지? 서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김비서실장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서진이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였어.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월세도 못 내면서 나한테 밥을 주고 5만 원을 내주고. 서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우가 맞았어.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지우한테 뭐라고 말하지? 서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일요일. 그날 마지막으로 보고 그때 결정하자.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날 용서해 줄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5만 원을 내주던 떨리던 손,
오늘이 마지막이야. 서진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확인하고 결정하자.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낡은 패딩을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일요일인데 준혁 씨는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가게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새벽부터 장 보러 가는 건 아닐까? 서진은 가게 쪽으로 걸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역시 이 시간엔 문을 안 여는구나. 서진이 돌아서려는데 가게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 무언가를 싣는 소리였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가게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준혁이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 뒤에 큰 솥을 싣고 있었어요. 혼자서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며 끙끙거렸습니다. 준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새벽 추위에도 불구하고요. 솥을 다 싣고 나서 상자들을 실었습니다. 보따리도 여러 개 실었어요. 저게 뭐지? 서진이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준혁이 트럭 문을 닫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택시를 잡았어요. 저 트럭 따라가 주세요. 네. 부탁이에요. 멀리서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서진을 봤지만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트럭이 부두에 멈춰 섰습니다. 서진은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어요. 부두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서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혁이 트럭에서 내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도 오셨네요. 준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노숙자들이 대답했어요. 준혁아, 또 왔다. 우리 준혁이. 사람들이 준혁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준혁이 트럭에서 큰 솥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스버너를 설치했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어요. 채소, 면,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이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큰 솥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파와 마늘도 넣었어요. 보글보글 국물이 끓었습니다. 면을 넣었어요. 채소도 넣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고기도 좀 더 넣었어요.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숙자들의 얼굴도 환해졌어요. 준혁아, 고마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이 칼국수를 퍼서 나눠줬어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퍼담았습니다. 김할아버지,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박할머니, 오늘 감기 좀 어때요? 많이 드세요. 이 할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식사 후에 꼭 드셔야 해요. 준혁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상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하는 거야? 서진은 충격받았습니다. 칼국수를 다 나눠주고 나서 준혁이 보따리를 또 풀었어요. 깨끗하게 빨래한 이불과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세탁했어요. 준혁아, 이게 얼마나 손이 가는 일인데.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준혁이 이불과 옷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작은 봉지들도 나눠줬습니다. 약도 가져가세요. 이름 적어놨으니까 꼭 드세요. 각 봉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혈압약.
박순희 할머니 마이너스 소화제, 이만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관절약. 준혁은 각자에게 필요한 약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준혁에게 물었어요. 준혁아, 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준혁이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살았는데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정말 배고팠거든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노숙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동네 분식집 아줌마가 우리한테 공짜로 떡볶이 주셨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매일 저녁마다 남은 거라면서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그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나중에 크면 그 아줌마처럼 되자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자고. 준혁이 노숙자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노숙자 할머니 한 분이 흐느꼈습니다. 준혁아, 내가 천사야. 진짜 천사. 다른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계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 칼국수 맛있게 드셔주시는 거. 준혁이 웃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노숙자 무리 속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저 할머니, 가게에서 봤던 분. 서진이 놀랐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고맙다. 할머니, 편히 드세요. 넌 정말 착한 애야. 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서진을 향했습니다. 서진은 숨죽이며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눈빛은 정확히 서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날 봤어.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에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부두 위로 붉은 햇살이 쏟아졌어요. 준혁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봐요. 조심해서 가. 건강해. 노숙자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준혁이 혼자 속과 도구를 정리했어요.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부두를 떠났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어요. 햇살이 파도에 부서지며 빛났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도 눈물이 반짝였어요. 나는 뭘 한 거지? 서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했어.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매주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서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 부두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파도 소리와 서진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준혁 씨,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결정됐습니다. 내일 모든 걸 말해야 해. 정체를 밝히고 사과해야 해.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간 노숙자로 변장했던 자신이 보였어요. 이제 끝이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준혁 씨한테 모든 걸 말하고 사과하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진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일주일간 매일 걸었던 길.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준혁 씨가 날 용서해 줄까? 불안했지만 가야 했어요. 가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상인들이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철물점 아줌마가 울먹였습니다. 경찰 불렀어? 응, 불렀어. 근데 못 찾았대. 준혁이는? 지금 찾으러 갔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철물점 아줌마가 서진을 봤어요. 아, 어르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준혁이 엄마가 실종됐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혁의 어머니가 평소에 계시던 작은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오늘 아침 준혁이가 깨어보니까 엄마가 안 계시더래. 치매가 있으신 거 알죠? 어젯밤에 나가신 것 같은데. 생선가게 아줌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벌써 3시간째야. 날씨도 추운데. 준혁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부두 쪽 찾으러 갔어.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찾으러 갈게요. 어르신이요? 네. 저도 도와야죠. 서진이 가게를 나섰어요. 서진은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좁은 골목, 넓은 길, 공원. 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혁이 엄마, 어디 계세요? 동네 사람들의 외침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서진도 힘껏 소리쳤어요. 할머니,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무사하셔야 해. 서진은 부두 쪽으로 갔습니다. 어제 준혁이 봉사하던 그곳이었어요. 부두 계단을 내려가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진이 소리나는 쪽으로 뛰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65년 인생에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두 계단 아래쪽이었습니다. 준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등에는 한 할머니가 엎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였어요.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밤새 추위에 떨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조금만 참아. 한 계단, 또 한 계단. 준혁은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서진이 달려갔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 준혁을 부축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달려왔어요. 준혁아, 할머니 찾았구나. 야채가게 아저씨가 준혁의 반대편을 잡았어요. 여럿이 함께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를 가게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따뜻한 물을 드렸어요. 119에서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저체온증 초기라서 따뜻하게 하시고 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깊이 고개 숙였어요.
구급대원이 갔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신 이러면 안 돼. 어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준혁을 봤어요. 준혁아, 내가 준혁이니? 응, 엄마. 나야. 우리 아들. 착한 우리 아들. 어머니가 준혁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니? 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철물점 아줌마가 서진 옆에 섰습니다. 준혁이 정말 효자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엄마랑 동생 키웠어요. 아줌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생은 자폐가 있거든요. 특수학교 보내고 치료비 내고 엄마는 5년 전부터 치매가 왔는데 요양원 보낼 돈이 없어서 직접 돌보고 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남 도와주는 거 못 본 척 못해. 착한 게 병이야, 병. 야채가게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주고 싶어도 준혁이가 괜찮다고만 해. 맨날 웃으면서 속은 얼마나 힘들까.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시험했어.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든 일을 시켰어. 서진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한참 후 서진이 가게로 다시 들어갔어요. 준혁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진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잤나 봐요. 아니에요. 준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어요. 어르신, 오늘은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점심 못 드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라도 해드릴게요. 준혁이 주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서진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 네, 오늘은 쉬세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돌보셔야죠. 전 괜찮아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이요.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어머님 곁에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서진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김비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네,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준혁 씨 어머니, 치매 치료비 1년치 선납해. 네. 그리고 동생, 자폐 아이 치료비랑 특수교육비도 1년치 선납해. 회장님, 익명으로. 절대 준혁 씨가 모르게.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월세. 알아봐. 얼마나 밀렸는지.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줘. 오늘 안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준혁 씨,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정체를 밝히고 사과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걸 먼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서진은 괜찮았어요. 내일 다시 가자. 그때 모든 걸 말하자.
서진은 여인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준혁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요. 준혁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돈 더 벌어서 좋은 요양원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작은 가게에는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은 김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다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월세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밀린 월세는 3개월치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납부했고요. 앞으로 6개월치도 선납했습니다.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치매 치료비랑 특수교육비는 병원이랑 학교에 직접 입금했습니다. 1년치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잘했어. 서진이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회장님, 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건물주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진이 가게로 갔습니다. 오늘은 정체를 밝히고 사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진짜... 야채가게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양심도 없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철물점 아줌마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왔어요.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내래요. 네.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내래요. 안 그러면 나가래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50대 남자가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건물주였습니다. 이봐요, 한준혁 씨. 건물주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월세를 몇 달씩 밀리고 이게 말이 돼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이번 주? 몇 번을 들었어요. 건물주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더 내세요.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무리? 그럼 나가요. 나가. 건물주가 소리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아. 야채가게 아저씨가 건물주를 막아섰어요. 준혁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계약은 계약이죠. 생선가게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작년에 월세 올린 거 잊었어요? 그건 정당한 권리였어요. 건물주가 반박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박영자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건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준혁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세요? 할머니, 그건 난 이 동네에서 30년 살았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사람 많이 봤어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래서요? 준혁이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이 젊은이는 10년 동안 이 가게 하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나쁜 짓 안 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바빴죠. 철물점 아줌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준혁이가 우리 애들한테 밥 해준 거 아세요? 학교 갈 때마다 김밥 싸서 줬어요. 공짜로요. 야채가게 아저씨도 말했어요. 우리 장사 안 될 때 쌀 한 포대 갖다 준 것도 준혁이에요. 돈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았어요. 생선가게 아줌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남편이 아팠을 때 병원비 보태준 것도 준혁이에요. 100만 원이나 줬어요. 돌려주겠다니까 괜찮다고 영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부두에서 노숙자들한테 칼국수 해줘요. 무료로요. 동네 사람들이 놀라 영자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해? 영자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 노숙자 중 한 명이에요.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준혁이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미안하구나, 준혁아. 숨기고 있었어. 영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집을 잃었어. 노숙자가 됐지. 그때부터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나한테 칼국수 해줬어. 할머니가 건물주를 노려봤어요. 이런 애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건물주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계약은? 계약? 양심은 어디 갔어요? 철물점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돈 모아줄게요. 야채가게 아저씨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나 10,000원 있어. 나는 5,000원. 나도 10,000원. 동네 사람들이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돈이었습니다. 10,000원, 5,000원, 심지어 1,000원짜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아서라도 준혁이 지켜줄 거예요. 준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혁아, 가만 있어.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돈을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10,000원, 5,000원, 1,000원. 적은 돈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건물주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요. 보증금은 그냥 두죠. 하지만 월세는 제때 내세요. 건물주가 나갔습니다. 서진은 가게 밖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네, 회장님. 그 건물 즉시 매입해. 네. 할매 칼국수가 있는 건물. 지금 당장 매입하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시세보다 높게 쳐줘도 돼. 바로 계약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월세 20만 원이라며? 네. 10만 원으로 내려줘. 아니, 5만 원으로 해. 회장님, 익명으로 새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 낸 월세 다 환불해줘. 몇 년치요? 5년. 준혁 씨가 이 가게 시작한 때부터 계산해서 다 돌려줘.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혁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려던 순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준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새로운 건물 관리인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준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인이요? 건물주가 바뀐 건가요? 네. 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새 건물주께서 월세를 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월세가 오르는 거겠죠. 얼마나? 오르나요? 아닙니다. 내립니다. 네. 월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립니다.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지난 5년간 더 내신 월세도 환불해 드립니다. 관리인이 봉투를 꺼냈어요. 5년간 월 20만 원씩 1,200만 원에서 5만 원씩 300만 원을 빼면 900만 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대체 새 건물주께서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리인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렸어요. 900만 원. 어머니 치료비로 쓸 수 있는 돈, 동생 학비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월세가 5만 원이면 훨씬 숨통이 트일 거예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서진은 김비서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어요. 잘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준혁 씨 반응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서진도 눈물이 났어요. 잘했어.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정체를 밝힐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간 노숙자로 지냈던 자신.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내일은 진짜 나로 가는 거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노숙자 할머니로서의 마지막 밤. 내일은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패딩과 찢어진 운동화를 입은 자신이 보였어요. 일주일간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노숙자로.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렸습니다. 준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으니까요. 화를 낼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말해야 해. 서진은 낡은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여인숙에 미리 준비해둔 옷이었습니다. 네이비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은발이 정돈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윤서진 회장의 모습이 돌아왔어요. 서진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걸었던 길.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구부정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진을 봤습니다. 저분, 누구지? 처음 보는데? 아무도 서진이 그 노숙자 할머니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서진은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딸랑.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어요. 토요일 오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박영자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가 서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영자 할머니가 알아봤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서진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님, 처음 오시는 분인가요? 준혁이 서진을 몰라봤어요. 당연했습니다. 지금의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으세요. 주문 먼저 하시고. 아니에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해요. 준혁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서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네. 지난 일주일간 준혁 씨 가게에 온 노숙자 할머니. 제가 변장한 거예요. 순간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진 제약 회장이고 윤지우의 어머니예요. 준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 씨, 어머니? 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을 시험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안 돼요. 일어나세요. 달려와 서진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릎 꿇어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무릎 꿇은 적은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꿇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제 말을 다 들어주세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준혁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칼국수집 사장이라는 말에 돈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당신을 감시했습니다. 시험했고 의심했어요. 준혁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첫날 공짜로 칼국수를 줬을 때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싫어하는데도 웃으며 맞아줬을 때 겉으로만 착한 척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가 물을 엎지르고 크게 트림하고 칼국수를 쏟았을 때도 언젠가는 화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걱정해주고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소화제를 주고 바닥을 닦아주고 5만 원을 내주고. 서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일요일 새벽 부두에서 노숙자들에게 칼국수를 나눠주는 걸 봤을 때 그때 알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준혁 씨. 서진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무릎을 꿇고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도 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니, 지우 씨를 걱정하신 거죠.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 저도 알아요. 준혁이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걱정하시고 아프면 제 탓이라고 우시고.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부모는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하는 거. 서진이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지우였습니다. 준혁이 급히 연락했던 거예요. 엄마. 지우가 무릎 꿇은 서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달려왔어요. 서진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혁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지우 씨,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노숙자로 변장해서 저를 시험하셨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뭐? 서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 내 말을 믿지 못했어. 준혁 씨를 의심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우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구석에서 영자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영자 할머니가 서진을 불렀어요. 할머니,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서진이 놀라 할머니를 봤어요. 네, 30년 이 동네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어요.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 첫날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왜? 준혁이가 진짜 착한 애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본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실 때까지. 서진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됐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준혁과 지우를 바라봤어요. 이 두 사람 잘 어울려요. 복받을 커플이에요. 준혁이 서진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준혁이 서진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제가 칼국수 끓여드릴게요. 이번엔 진짜로 며느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칼국수예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위. 가게 안에 따뜻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준혁이 정성껏 칼국수를 끓였어요. 네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서진, 지우, 영자 할머니, 그리고 자신 것까지 모두 같이 먹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서진이 칼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일주일간 먹었던 그 맛. 따뜻하고 구수한 그 맛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맛있었어요. 진심으로 먹는 칼국수였으니까요. 맛있어요, 준혁 씨.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미안하지. 이제 알았잖아. 준혁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영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진짜 가족 되는 거야.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준혁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항상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네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가게 안도 사람들 마음도 모두 따뜻했어요. 서진은 칼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한 식사는 처음이야.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만 있는 식사. 서진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행복해서 그래.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을.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임원 30여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에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 표정이 다르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서진 제약의 경영 방침을 전면 개편합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켰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이익과 성장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재무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보세요. 서진이 화면을 넘겼어요. 첫째, 노숙자 일자리 연계 사업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사업 계획이 떴습니다. 우리 그룹 계열사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소, 경비, 물류, 다양한 분야에서요.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그럼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늘어나도 됩니다. 기업은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 살 수는 없어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서진 회장의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둘째, 전국의 무료 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주요 도시마다 급식소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영업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연간 비용이. 셋째, 서진이 말을 이었어요. 윤서진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겠습니다. 10%요? 임원들이 놀랐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네, 10%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소외계층 지원, 청소년 교육, 노인 복지, 장애인 지원,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연간 약 200억 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억? 적은 돈이 아니죠. 서진이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일주일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노숙자로 변장해서 작은 칼국수집을 드나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거기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공짜로 밥을 주고 매주 새벽마다 노숙자들에게 칼국수를 나눠주고 자기는 힘든데도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임원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회사는 연간 수천억 원을 버는데 사회에 돌려준 건 얼마나 되나요? 그 청년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누는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도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서진이 단상을 내려와 임원들 사이로 걸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지속 가능 경영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때 사회도 우리를 지지합니다. 서진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밖에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만 잘 살 수는 없어요.
한 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준혁, 지우와 함께 새로 만든 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밝고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여기가 급식소 운영팀이에요. 서진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회의하고 있었어요. 인천 급식소는 이미 시작했고요. 다음은 서울 영등포 쪽을.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자문을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서진이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칼국수집 운영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매주 봉사하신 분이고요. 지우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 씨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급식소 메뉴도 정해야 하고 운영 방식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단 사무실 안쪽에는 작은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업 계획이 붙어 있었어요. 노숙자 일자리 연계 사업, 무료 급식소 확대, 소외계층 의료 지원, 청소년 교육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준혁이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이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가면 되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일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부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혁과 지우가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진도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따뜻하게 드세요. 서진이 칼국수를 정성껏 퍼서 드렸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윤서진 회장? 네, 맞아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직접 이런 일을. 괜찮아요. 제가 배우는 중이에요. 옆에서 박영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회장님도 이제 제대로 된 봉사를 배우시는구만. 윤서진 제약 직원들도 10여 명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저기 준혁 씨한테 물어보세요. 준혁 씨가 선생님이에요. 준혁이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국물이 식지 않게 빨리 퍼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 눈을 보면서 인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칼국수를 퍼담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봉사 현장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세요? 이렇게 귀한 걸 배우게 해주셔서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누는 법을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이런 데까지 와주시니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서진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하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진의 회장실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노숙자 일자리 사업 1차 결과 보고. 서진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1차 채용 인원 10명, 직종 청소 5명, 경비 3명, 물류 2명, 근무 만족도 95%, 업무평가 우수, 2차 채용 예정 15명.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다음 보고서를 펼쳤어요. 무료 급식소 운영 현황. 인천 송림동 급식소 하루 평균 180명 이용. 서울 영등포 급식소 하루 평균 220명 이용. 부산 부평 급식소 하루 평균 150명 이용. 만족도 98%. 준혁 씨가 메뉴 잘 짜주셨네.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인터뷰? 윤서진 제약의 경영 방침 변화에 대해서요. 재계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인터뷰는 사양하겠다고 해. 우리는 그냥 할 일 하는 거니까. 하지만 회장님, 홍보 효과가 필요 없어.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데 서진이 불렀어요. 아, 그리고. 네, 회장님. 다음 주 일요일 새벽 봉사 직원들한테 공지해줘. 참여하고 싶은 사람 신청받고. 네, 알겠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게 달라졌어요. 월세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서진 명의였고 월세도 5만 원으로 낮아졌으니까요. 준혁의 어머니 치료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1년치가 선납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준서도 좋은 특수학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준혁은 한결 편안한 얼굴로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테이블 칼국수 나갑니다. 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어요. 네. 서진도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회장 행세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 어머니로서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준혁이 특별히 정성껏 끓인 칼국수를 내왔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영자 할머니도 단골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이제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셨네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죠. 무슨 소리. 준혁이 덕분이지.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동네 상인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오늘 장사 잘 돼? 네, 아저씨. 덕분에요. 이제 걱정 없겠네. 회장님 사돈도 됐고. 야채가게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사돈은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준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곧 하겠지, 곧. 생선가게 아줌마가 지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 바다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 보시고 좋아하셨을 텐데.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 있다는 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엄마. 응, 지우야. 내일 봉사 같이 가죠? 그럼. 새벽 4시 반에 만나자. 네. 준혁 씨도 기다린대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지. 서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노숙자들과 함께 따뜻한 국물을 나누는 시간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운 시간이, 진짜 행복을 찾은 시간이. 2024년 4월, 송림동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개나리가 피었어요. 벚꽃도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준혁과 지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목장원은 송림동에서 가장 큰 예식장이었어요. 입구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준혁 윤지우 결혼식 축의금 사양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결혼한다니. 감회가 새롭네. 야채가게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동네 최고 효자가 장가가는구만. 생선가게 아줌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날이 왔어. 지우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드레스였지만 지우의 행복한 미소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어요.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 서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였어요. 이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엄마 결혼할 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어. 지우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정말 예뻐요, 엄마. 서진이 지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처음에 준혁 씨를 못 믿어서 지우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엄마도 준혁 씨 좋아하잖아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잘 골랐어. 두 사람이 꽉 껴안았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지우야.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하세요. 준혁이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턱시도.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동생 준서가 옆에 서 있었어요. 형, 멋있어.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폐가 있지만 오늘은 유난히 밝았어요. 고마워, 준서야. 준혁이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치매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기쁜 날인데. 그래, 기쁜 날이지. 어머니가 준혁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요. 준혁이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왼쪽에는 정장 차림의 윤서진 제약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송림동 상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뒷줄에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은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과 서민, 그리고 노숙자가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철물점 아줌마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 보네. 야채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준혁이다워.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이 눈물을 닦았어요. 준혁이 결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 결혼식 보는 것 같네. 옆에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도 준혁이 덕분에 오늘 이렇게 사람 대접받잖아.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버질로드에 불이 켜졌어요. 지우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지우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보통은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 서진이 대신했습니다. 엄마, 떨려. 지우가 작게 속삭였어요. 나도 떨린다, 딸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서진과 함께요. 단상에 가까워질수록 준혁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지우의 손을 준혁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준혁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어머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진이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서진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동네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준혁이 평소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이 자리를 보십시오. 재벌 임원과 동네 상인, 그리고 노숙하시는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 군은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밥을 줬고 외상도 흔쾌히 해줬습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줬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준혁 군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지우 양입니다. 지우 양은 제약회사 임원이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준혁 군의 진심을 받습니다. 지우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이신 윤서진 회장님도. 목사님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노숙자로 변장해서까지 직접 확인하신 끝에 준혁 군의 진심을 깨닫고 이 결혼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사랑은 계급을 모릅니다. 돈도 모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람을 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목사님이 준혁을 봤어요. 한준혁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윤지우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도 확고했습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어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지우도 준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들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진 제약 임원들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동네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준혁아, 축하해. 지우 씨도 축하해요. 박영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고생 끝. 피로 연장은 독특했습니다. 호텔급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끓인 칼국수였어요. 커다란 솥 3개에 칼국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준혁이 직접 퍼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칼국수예요. 많이 드세요. 임원들도 상인들도 노숙자들도 모두 줄을 서서 칼국수를 받았어요. 역시 준혁이 칼국수가 최고야. 이 맛이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계급도 지위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국물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나도 좋은 날 보게 돼서 좋은걸. 서진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준혁 씨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영자 할머니가 칼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 들어주세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사위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칼국수집 사장이라는 이유로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70년 인생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준혁 씨 덕분에 저는 배웠습니다. 서진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 씨, 우리 딸 평생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진이 활짝 웃었어요. 사위 삼게 돼서 영광입니다. 준혁이 일어나 서진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지우도 일어나 서진을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피로 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봄이었습니다. 서진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은 요람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우의 딸이었어요. 이름은 바다였습니다. 송림동 부두에서 시작된 인연을 기억하고자 지은 이름이었어요. 서진이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바다 할머니 닮아서 예쁘지? 지우가 옆에서 웃었어요. 엄마, 바다는 준혁 씨 닮았어요. 그래도 할머니 닮은 것도 있어. 준혁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마워, 준혁 씨.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어요. 할매 칼국수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는 여전히 무료로 칼국수를 제공했어요. 매주 일요일 새벽에는 서진, 준혁, 지우 세 사람이 부두에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단골로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윤서진 제약은 계속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일자리 사업은 10명까지 늘었고 무료 급식소는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됐어요. 서진은 바다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야, 할머니가 70년 만에 깨달은 거 있어.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진짜 행복은 나누는 데 있고. 서진이 바다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의 마음이야.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바다가 눈을 뜨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커다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바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으로 자라렴. 준혁과 지우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지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받아줘서. 내가 고맙지. 좋은 사위 만나게 해줘서. 준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족 만나게 해주셔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서진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서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바다가 작은 손으로 서진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꼭 쥐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70년 인생.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과 나눔이 만든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매 칼국수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있었어요. 준혁이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국물이 끓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칼국수 나왔습니다.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칼국수를 내왔어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준혁아.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가 칼국수를 한 입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영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할머니가 단골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칼국수 하나? 그래, 준혁아. 준혁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이 세상에 아직 이런 곳이 있다니.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그 아래로 인천 바다가 반짝였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계속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